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유학 후 이민, 그 옛날에 잘 통했어요. 왜냐면 졸업장은 늘 나오니까. 네, 졸업장 나오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좋았죠. 예, 무조건 졸업하면 무조건 학과 상관없었습니다. 진짜로. 예, 졸업하면 무조건 뭐 바첼러 학위가 있냐, 뭐 디플로마 학위가 있으면 점수가 틱틱틱 하면 끝나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유학 후 이민과 경력 이민 어떤 게 더 좋은가? 이거 중요한데, 선택의 기준은 사실은 직업군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러면 유학 후 이민 대부분 다 뭐 유학원이나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대부분 유학 후 이민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 루트긴 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호주가 필요한 직업군들이 한국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그런 과정을 공부 안 하셨으니까. 한국엔 대부분 다 하이어 디그리 쪽으로 가셨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직장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게 조금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자기 진로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학력과 경력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다 처음에 질문이 들어온 게 저는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야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근데 그런 질문을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는 이제 이력서를 달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학과를 안 가셔도 되고 공부를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뭘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호주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호주에 와 있으니까 이민에 대해서 좀 더 간절하겠죠.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냥 주변에 들으니까 가볼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학력도 좋고 경력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유학 후 이민보다는 경력이 훨씬 더 유리하죠. 따라서 근데 요즘에는 학생비자가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뭐 비즈니스 학과 계속 한 5번, 6번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학생 숫자 제한이라는 거가 시행이 되면은 비즈니스 학과 그다음에 직업학교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타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뭐 만약에 9만 명, 직업학교에 9만 명밖에 안 준다면은 여러분들이 9만 명이 넘게 비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심사를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학생비자 심사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뭐 심사를 보통 옛날에는 한두 달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6개월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주권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 심사를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심사를 안 해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그 해에 줄 수 있는 학생비자 코타가 넘어가죠. 그럼 비자 심사를 안 해요. 그럼 내가 코스 시작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민성에서는 이제 그 직업학교에 있는 원래 비자 줬던 숫자만큼을 대학교 쪽으로 배정을 하고 직업학교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바첼러 학위 이상 대학 과정을 많이 가라는 게 이제 이민성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학 후 이민을 하려고 해도 학생 비자 받기 자체가 상당히 레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을 결정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만약 35세 졸업할 때쯤 35세 된다면 학생 비자가 여러분의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와서 비자 넣는 건 상관없지만 호주 밖에 있는 분들은 이제 호주 밖에서 심사를 하니까 상당히 뭐 학교 선택, 학과 선택 뭐 그런 게 많이 제한이 되겠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은 뭐냐면 좋죠.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가고 내가 직업군이나 직업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전에 했던 학력과 경력이 전혀 사용하기 힘들다면은. 그리고 학생 비자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경력을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졸업생 비자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학과마다 다릅니다. 예, 장점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단점 때문에 지금 학생 비자가 어려워졌죠. 예, 이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시티에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시골에 학교를 세울 수는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티에 세우니까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온다는 것은 전부 다 시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티의 아파트 값이나 이 렌트비가 막 계속 오르는 거죠.
그 렌트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건 뭐 장사가 잘 되겠지만, 그러나 호주 사람이 렌트를 구할 때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공공의 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무려 여러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학생 비자만 공격한 게 거의 법령 바꾼 게 9개가 됩니다. 9개가.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이 비자가 받기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그 또 단점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학비가 비싸요. 여러분들이 비자가 나올 학교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비싼 학교를 가야 돼요. 그냥 비싼 학교 이꼴 좋은 학교입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생활비가 비싸죠. 대도시에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학업 후에 뭐 여러분이 대부분 다 그 좋은 학교나 좋은 학과를 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대부분 학과들이 공부 이후에 경력을 채우고 기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끝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멜번 대학교에서 소셜워크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졸업생 비자 동안에 이미 영주권을 받고도 남아야 되는데 기술심사 등록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영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트레이드 레벨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점수도 낮고 뭐 경력 요구 조건도 낮고 뭐 경력할 때도 좋고 학력도 낮고 하니까 좀 편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비자 받기 위해서 계속 학력을 올리다 보니 그 단점으로 졸업 후에 내 직업군을 못 살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장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력으로 이민을 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학력이나 경력을 전부 다 한국에 쌓았거나 호주에서는 경력만 쌓은 경우가 되겠죠. 이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왜냐면 이전에 있던 내가 학력과 경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업군마다 다릅니다. 지금 대세 직업군 중에 간호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호주에서 간호를 공부하잖아요. 1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까지 치면은 뭐 거의 2억 가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2억이란 돈을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학위가 호주에 인정 안 되냐?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플랜을 여러분들 짠다면, 간호를 만약에 한다면 굳이 호주에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군의 학위가 호주에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굳이 된다면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직업군을 보면요, 오버시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때 크게 근데 단지 이제 그 오버시 퀄리피케이션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왜냐면 거기가 뭐 영어 점수나 거기다가 경력 여러 가지 걸 따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업군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근데 트레이드 레벨을 갖고 있다.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은 이제 전문 대학교를 나오거나 대학교를 나왔을 때 그 학위가 여러분 인정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공부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인정이 됩니다. 대부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괜히 공부를 굳이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 이렇게 단톡방에 질문하시던데, 제 학위가 15점 인정돼요. 그런 질문을 하시죠. 대부분 다 됩니다. 네, 근데 간혹 이민성에서 이 학위가 인정이 되나 안 되나 고민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지원자에 요청합니다. 이거 학위 인정 레벨 되는지 어떤 기관에서 확인하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베타세스라는 곳에서 학위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거 돈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해도 되고 미리 안 해도 됩니다. 조금 걱정되시는 분은 미리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자신의 직업군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직업군 선택. 직업군을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유학 후 이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해외 학위로 그 스킬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서 유학 후 이민, 경력으로 이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업이 보면 대부분 다 트레이드 레벨은
3년 경력이 거의 학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3년 경력이 있어 파트타임이 있든 풀타임이 있든 해요. 그러면은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직업 경력에 따라 좀 다르고 직업군에 따라 다르니까 조금 한번 세부적으로 상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단점 뭐냐? 제가 이게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충분한 시간이 없죠. 왜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잘.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 학과 가면서 학생 비자 받았다. 그것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워킹 홀리데이 때 경력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걸 캐시 잡을 해가지고 하나도 증명 못 하시는 분. 저 2년 동안 있었던 분 중에 캐시 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경력 하나도 못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약간 소통 대신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뭐 고용주가 뭐 그 캐시로 줄 좋아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20시간씩이라도 뭐 TFN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좋은가는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학력과 경력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제 생각엔 경력으로 바로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어떻게 전화를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던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헤어드레서죠. 헤어드레서 경력이 한 2년 정도 있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헤어드레서를 했거든요. 그분은 그때 자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미용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그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애들레이드에 계시는데 이제 사파리 스폰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직업군에 따라 조금 전략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기술심사 기관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용스폰 가면 기술심사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직업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학위 인정 같은 경우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문대는 그냥 디플로마 학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한국 4년제 대학교는 바첼러 학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학위 같은 경우는 뭐 졸업장하고 성적표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만약에 또 호주 학위가 뭐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방통대 나왔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뭐 그런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다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데 이민성에서 이제 그 뭐 여러 나라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민성에서 고려하는 데는 중국 학위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를 좀 검토를 많이 하죠. 근데 한국 학위는 대부분 다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약에 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만약 바첼러 학위를 있다. 근데 대학교 교육학과를 가겠다. 뭐 이럴 때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졸업을 하셨어도 과마다 틀려요. 과마다 뭐 입학은 자기 마음이니까 학교 마음이에요. 학교에서 이 학기가 뭐 좀 그렇고 또 뭐 과목이 좀 그렇고 그러면은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건 약간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입학 그 조건은 과마다 학교마다 많이 달립니다. 뭐 이민성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자, 경력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심사라는 거죠. 기술심사가 여러분들이 뭐 마주할 수 있는 기술심사는 뭐 호주에서 공부했다면은 JRP가 있겠고 그럼 여러분이 경력으로만 인정해서 한다면 MSA도 있고 또는 뭐 OSAP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고용스폰 비자 간다고 사파리를 가잖아요. 그때 꼭 기술심사 필요합니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한국 분들은. 예, 그리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무조건 기술심사 필요하다.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186으로 넘어갈 때도 기술심사가 다이렉트로 엔트리 받으면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오큐페이션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필요 없어요. 매니저도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근데 셰프 같은 거는 기술심사 필요하죠. 근데 한국은 다른 기술심사 자격 요건이 된다면 또 면제가 됩니다. 그런 게 이상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는데 기술심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근데 점수제로 가시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점수제가 할 때는 갈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학력과 경력만으로도 기술심사 통과할 수 있다면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공부할 이유는 뭐 호주에서 공부해서 5점 더 받는다. 또는 리저널 지역에 공부해서 5점 더 받겠다. 뭐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또 뭐 주마다 뭐 주정부 스폰 중에 그레듀에이션 스트림이 있거든요. 그거 자격을 뭐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면 괜찮죠. 근데
그 외에는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다음에 뭐 학생 비자, 뭐 다른 뭐 코로나 비자, 이거 잘 이용하셔야 돼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학생 비자를 여러 번 연장하고 그 안에 경력을 쌓고 뭐 이렇게 도망가고 막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최대한 짜내야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퍼스트, 세컨드, 서드, 그다음에 뭐 여기 있으시면 이거 잘 이용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 학생 중에 그 농장에서 패킹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만 학생인데 그 친구 지금 스폰 비자 승인됐어요. 그 친구는 유일하게 농장에서만 3년 일했습니다. 농장에서만. 예, 그래도 됩니다. 됩니다. 다른 경력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직업군을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 최소한 뭐 워킹 홀리데이 할 때 여러분이 뭐 여러 잡을 뛸 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TFN으로 주 20회 이상을 하세요. 사파리 지금 현재 직업군도 경력 요구 조건 할 때 파트타임 또 거의 풀타임에 준해서 보거든요. 그럼 뭐 스킬드 인 디맨드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스킬 인 디맨드가 2년에서 1년 주니까 여러분이 경력이 더 소중해졌죠. 2년 채우기 어렵지만 1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지금 현재 코로나 비자, 여러분 지금 현재 학생 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자기 직업군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경력을 채워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 비자에서도 경력 있는 방법이 봤는데 학생 비자에서 원래는 이제 그 고용주 스폰 비자나 뭐 다른 비자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직업군마다 달라요. 어떤 직업군들은 포스트 퀄리피케이션 해가지고 공부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럼 간호도 공부 이후밖에 안 되죠. 어카운팅도 그렇고. 근데 사파리 비자는 또 달라요. 그게 이제 공부할 때 가장 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리를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학업 때 다 인정 대부분 다 돼요. 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학업 이후의 경력만 카운팅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 비자 때 그걸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꼭 졸업생 비자 이후에 뭐 경력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이민은 지금 현재 여러분께 뭐 언제 이게 다시 완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학 후 이민해서 널널한 그런 플랜을 짜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루트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워킹 홀리데이, 코로나 비자, 학생 비자 다 소중하니까 잘 경력을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스토리를. 그쪽에 다 쌓아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